저는 오늘 돈보라 멤버십이라는 제 인생에서는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상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저를 통해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에게 아마 크나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총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갈아타기는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갈아타기가 왜 일반인들은 실패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갈아타기를 왜 어려워하는지, 네 번째는 갈아타기 실패와 성공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돈보라는 갈아타기를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파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갈아타기 왜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서는 갈아타기라고 이야기하고, 부동산이 아닐 때는 단순하게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 있거나 자산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배분되어 있는 자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 군데에다가 자산을 모아두지 않고 이리저리 배분해두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갈아타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보다 땅의 가치가 더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수가 줄어들죠. 과거에는 서울이면 다 좋았어요. 그리고 학군지면 좋았고, 이제는 한강 주변으로,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한강변이라고 부르죠. 한강변으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서울 경기도가 하나의 교통망으로 지금도 잘 연결되어 있지만 더 좋은 교통망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에는 아마 메가시티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땅은 정해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급지일수록 하락기에 더 떨어지고 상승기에 더 오릅니다. 입지 독점성과 탄탄한 실수요를 가진 상급지를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 2013년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실이나 그리고 강남 가격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4급지에 있는 가격들과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급지가 더 가치가 높아지고, 상급지일수록 하락기에 덜 떨어지고 나서 회복도 빠르죠. 세 번째는 자산의 상한선을 깨는 것입니다. 중하위 급지에 머물러 있으면 자산 상승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억짜리 사서 7억 만들면 너무 잘한 거죠. 와, 5억이나 벌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2013년도에서 21년까지 총 4.5배, 그리고 아래 급지는 3.5배 정도 올랐는데요. 2억 넣어서 6억 된 거랑 20억 넣어서 60억 된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드 머니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수익률을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주로 수익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초보자의 갈아타기 습관은 노후의 포트폴리오와 밸런스를 잡는 기초 전략입니다. 이것은 초보일수록 빨리빨리 갈아타기를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노후에 가거나 자산을 일부 20억, 30억 정도 형성하시면은 무조건 에셋 올로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후에 초보자일 때 갈아타기를 잘 해두신 분들이, 그냥 갈아타기 그 자체, 그 행위를 해두신 분들이 노후의 포트폴리오와 밸런스를 잡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는 자산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아타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딱 2명이 있어요.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최상급지에 진입한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만족에 대해서 정의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갈아타기 안 해도 됩니다. 왜 일반인들은 갈아타기에 실패할까요? 이렇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4가지 이유를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내 집은 비싸게 남의 집은 싸게 사고 싶은 거죠. 대등 가격의 법칙을 무시한 건데, 이런 사실 욕심 때문에 갈아타기를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내 집 욕심 부리지 말고 얼른 팔고 다음에 내가 갈아탈 곳이 저렴한 상태일 때 하자라고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하락기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락장 때 갈아타면 제일 좋은데 하락장의 시장 분위기는 언제나 엉망진창입니다. 부동산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마저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현장에 나가도 이거 지금 부동산 다 죽었다고 하니까 부동산 소장님들마저도 지금 하지 말라고 합니다. 2023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갈아타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아직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더더욱더 하락기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상승장 꼭대기에 추격 매수를 합니다. 하급지를 뒤늦게 샀어. 근데 이제 갭 메우기로 폭등이 오죠. 와, 돈 벌었다 하는데 나중에 안 팔려. 최악의 엇박자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을 사고 있고 사야 되는 건 정작 사지 못하는 이렇게 박자가 엇갈리는 경우가 생기죠. 네 번째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 야, 우리 애랑 정이 들었는데, 야, 우리 너무 여기다가 신혼집에다가 많이 돈 썼는데 지금 왜 갈아타기를 하냐. 우리 아직까지 지금 2억이나 떨어졌어. 이거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주식 마인드, 주식의 패배자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가족의 반대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거세게 반대예요. 그죠? 둘이 마음이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무리한 대출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연끌해서는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버는 월급을 전체 다 주택담보대출에 쓴다든지 여기다 신용대출까지 일으켜가지고 하우스포어로 전락하는 경우는 갈아타기에 다음 갈아타기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일곱 번째는 상위급지 나홀로 판단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급지의 대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급지를 올라가겠다고 100세대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나중에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 자산도 덜 오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건 여덟 번째랑 이어지는데요. 정보력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소장님들 언제나 대기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주변에도 대기 매수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소분들은 급매가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명함 돌리고 우리가 아무리 전화기 돌려도 주변에 아는 지인한테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요. 전 수수료도 안 받고 이제 중개업자분들 도와드리니까 저한테 먼저 연락 오겠죠. 이 사람은 무조건 사줄 사람이야. 무조건 사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 한번 해가지고 명함 돌린 사람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안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보력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모든 것은 전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을 포장으로 고집을 부리고 우물 안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다가 그죠? 엑셀 마스터가 되다가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결국 갈아타기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서워요. 무섭다, 못하겠다.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대부분 들어가죠. 대한민국은 80% 이상이 일반인들이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와 투자의 필연적인 충돌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내집 매도와 새집 매수의 고난도 타이밍. 얼마나 맞추고 싶겠어요. 내 거 진짜 잘 팔고 저점에서 좋은 거 사고 싶어. 이겠죠? 네 번째는 대출 규제와 현금 흐름의 강력한 압박입니다. 적당히 리밸런싱 하면서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대출.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캐시플로우. 이 두 가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 밸런스도 못 맞춰요. 다섯 번째는 확증 편향, 감정적 집착. 야, 저기서 하지 말라잖아. 야, JTBC에서 하지 말래. KBS에서 하지 말래. 지금 대통령이 규제를 하겠대. 큰일 난대. 벌 받는데. 하면서 받게 되는 잘못된 정보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집착하게 되며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속하고 고민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느냐?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죠. 자, 우리 갈아타기 사례를 한번 봅시다. 실패 사례를 몇 가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 저랑 통해서 돈보라 풀케어로 매수는 하셨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분이 만약에 멤버십을 가입했다면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는 분당에서 분당으로 갈아타기 하셨다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다시 다른 학군지로 돌아가게 된 사례입니다. 40대 초반에 3인 가구셨고 자녀는 1명,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직장은 경기도에 외벌이로 연봉 1.2억이고 저축력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에서 이제 공학년기로 중학교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서현에 있는 시범단지 20평대를 일찍이 매수했어요. 2023년도에 매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지금 가격이 그 당시에는 회복을 못 했거든요. 2021년도에 매수했죠. 2021년도에 매수하시고 쭉 떨어지고 나서 이거 안 된다. 회복을 못 하네.
하고 2023년도에 매도를 해버리시고 구미에 있는 무지개 마을 30평대를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이제 큰 데 가서 살자. 똑같은 분당이고 똑같은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도 아주 좋은 곳일 거야 하고 가시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범단지만큼 만족을 못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보라 풀케어를 신청하셨고 이분들이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긴축할 테니까 저축력 60%까지 올릴 테니까 더 대출 받을 테니 무조건 구미 무지개 마을 30평대보다 좋은 거 해주세요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저평가된 30평대의 학군지로 매수를 해드렸고 이분들은 결국에 갈아타기는 성공했으나 만약에 서현 시범단지를 매도하는 이 단계에 돈보라 멤버십을 받았다면 이분들은 구미 무지개 마을을 제가 매수시켜주지 않고 아마 송파구로 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미 알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였어요. 찾아오신 거지만 저는 충분히 이제 이번에 돈보라 멤버십을 결국 가입하시겠대요. 다음에 당연히 지금 저평가된 30평대 학군지에서 저는 서울로 유입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가족의 반대, 상위자산 판단 미스, 무리한 대출을 끌어쓰고 중개업소 및 대기자 매수자와 정보력 싸움에서 패배한다. 어때요? 사실은 이길 수 없는 부분에서 2023년도 얼마나 공포스러운 시장이었습니까? 2022년도도 공포스러웠는데 2023년 5월까지도 금리는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돼, 매수하면 안 되었어요. 근데 내가 고점에 이걸 잡았단 말이야. 고점에 이걸 잡았는데 쭉 떨어졌으니까 30%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구축이라서 더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관리하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입니다 하고 갈아타기 하라고 했을 거예요. 자, 아쉬웠던 갈아타기 사례입니다. 재건축이라는 헛된 희망의 매수 지옥.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였는데 이분들은 각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고 부모님의 추천으로 계속 재건축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입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였고 결혼을 하고 직장은 판교와 강화문이었고요. 맞벌이 연봉이 2억이나 됐고 저축력은 73%나 됐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인천 남동구의 재건축 예정단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때는 미혼 상태였어요. 부모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결혼 후에 아내분 명의로 구성남에 있는 수진동의 재개발 빌라를 다시 매수했어요. 이것도 부모님 추천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미 두 분은 소득이 꽤 높은 상황이었고 뭔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상승장이 시작됐는데 주변에 있는 자기 직장 동료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본 거야, 자산이. 근데 우리 거는 절대 오르지 않아. 회복을 못한 거지. 여기는 만수동이었고 여긴 수진동이었어요. 회복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회복했어요? 재건축 되니까 기회비용을 버리고 쓰고라도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러기에 이분들은 연봉이 너무 높고 이분들은 너무 젊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두 개 다 매도를 해드리고 15억대 영등포구 20평대 신축을 매수해드렸어요. 이분들은 지금 영등포구 20평대 신축이 여기가 18억입니다. 그러니까 17억 5천까지 지금 찍혔거든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은 신길 뉴타운이에요. 그러면 돈보라님 갈아타기 잘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저를 만났다면요, 이분들은 지금 잠실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 만약에 인천 남동구 재건축 예정단지를 매수한 상태에서라도 결혼할 때 저를 찾아왔다면 저는 결코 구성남 재개발 빌라를 매수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이미 저점이었어요. 2024년이었거든요. 이때 저를 찾아왔다면 이분들은 사실 지금 잠실을 갈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이 많아진 분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장의 4급지에서 2급지 갈아타기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30대 초반의 싱글분이고 자녀는 없고 직장은 광화문이었습니다. 이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결혼은 하지 못했는데 연봉은 1억 2천이었고 저축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2023년에 저를 만났고요. 성북구에 있는 센터피스를 제가 매수시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돈보라 풀케어 B도 아니고 A로 하셨어요. 25만원일 때입니다. 25만원일 때 갭 투자를 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연락이 오셨어요. 임차인 퇴거를 원한다고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된다. 이거 대출 어떻게 받느냐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거 이때 1억
전세 반환 보증금 1억만 나올 때였는데 제가 은행을 섭외해서 보증금 반환을 시켰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돈보라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2026년 1월에 한 달 뒤에 센터피스와 센트라스 가격이 붙어버렸어요. 그죠? 30평대랑 20평대가 연락 두절됐어요.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보니까 가격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신 상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계속 알렸어요. 여러분 지금 4급지 팔아야 돼요. 2급지로 가야 돼요. 이런 거 계속 얘기했는데 2급지 가격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내 집 매도와 새 집 매수에 대한 고난도 타이밍을 못 맞추겠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들이시더라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membership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현금 흐름이나 좀 입력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면은 갈아타기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경기도 갭 투자를 제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었는데 이분이 서울 실거주로 제가 이번에 매수를 시켜드렸습니다. 40대 초반에 맞벌이이시고 이분은 이제 개인 사업자와 휴직 예정인 아내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외벌이가 됩니다. 연봉은 1억 2천이고 저축력은 60%로 자녀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축을. 자, 수지구 30평대 갭 투자를 제가 24년 12월에 도와드렸어요. 저랑 같이 풀케어를 하셨고요. 돈보라 멤버십을 가입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중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2026년 4월에 이 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나가서 집을 샀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저 지금 샀어요. 3개월 안에 돌려줘야 되잖아. 3개월 안에 돌려줘야 돼가지고 대출을 다 알아보고 저랑 같이 Q&A를 남겨주셨거든요. 돈보라님, 저 지금 임차인이 나간답니다. 저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은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갈아타기 할 수 있나요?를 Q&A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보다가 뭐야? 이 사람 지금 갈아타기 할 수 있는데?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A님 지금 갈아타기 갈아타기 할 수 있어요. 제가 갈아타기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전화도 드려요. 영상으로 드리는 이유는 기록을 남기는 이유고, 전화는 당연히 속도전해서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할 수 있어요. 자녀와 함께 관악구로 원래 올라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외벌이로 잠시 가족분이 휴직을 하셔야 돼서 저는 대출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 11억까지 달성해버리고 대출 거의 없이 관악구에 34평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에서 15억으로 갈아타기를 했는데 이게 잘 갈아탄 거예요 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여기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80% 이상을 움직이는 리밸런싱을 성공하셨고, 실거주냐 투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제가 이미 다 안내를 드렸고, 고난도 타이밍은 제가 계속 시장에 나가 있었으니까 맞출 수 있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소장님들이 급매가 들어오면은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때요? 2024년 12월이면은 여러분 1년 반 전입니다. 1년 반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 7월인데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도 잘하셨는데 서울 4급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서울 2급지로 갈아타기를 해드렸습니다. 30대 후반에 맞벌이고 법인 사업자이고 한 분은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연봉 꽤 높죠? 저축력도 80%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매수해 드릴 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하급지에 실거주를 해드렸어. 2023년 5월에 실거주로 코칭 풀케어 B로 들어가셨습니다. 2년 후에 전세 세팅을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우리 이제 팔려고 좀 기다리겠다 하고. 근데 여기가 그 당시에 안 올랐어.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한 2, 3억 정도밖에 안 올라서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전세 세팅을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돈보라 멤버십을 가입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제가 이러면서 중간에 여기가 갑자기 11억, 12억대로 막 팡팡팡 오르기 시작했어. 근데 2급지가 잠겨 있는 거예요. 26년 초에. 그래서 제가 지금 빈님 이거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명도를 좀 같이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해서 제가 임차인 명도하는 방법이랑 부동산 소장님이랑 협조를 해서 임차인을 명도했어요. 네. 그래서 이사 비용을 몇 천만 원 드리고 그분의 이사할 곳까지 구해드리고, 저는 그런 걸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드리고 명도를 시켜버리고 제가 2급지 대장주 갭 투자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 당시에 6억 후반이었고 6억 후반에 샀을 때 이분이 12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멈추어 있는 2급지 대장주 중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23억짜리를 갈아타기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10억이 뛰어넘는 갈아타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 상황도 도와줬지만 이분의 연봉과 저축력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달 단위로 계속 들어와서 이분들이 입력을 하니까 이 사람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눈여겨봐야겠는데 하고 이제 갈아타기 알림이 저한테 뜨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매번 할 때마다. 그래서 이분도 전에 있는 A님과 같이 이렇게 4가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 시황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현장에 나가 있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달에 이번에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한 15회 해서 18회 정도를 계약서를 썼거든요. 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경험하고 소장님들이랑 계속 친분을 쌓고 소장님들한테는 제가 수수료 안 받으니까 소장님들은 계속 금매가 오죠. 저도 오늘 금매 와서 관악구에 봉천 두산 그 다음에 관악 벽산 블루미까지 해드렸어요. 저는 금매가 오면 무조건 저희 의뢰인들한테 그냥 전화해요. 이거 하시죠. 코칭 B라고 하더라도 안 보고 그냥 하시죠. 지금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빨리 2년 보내세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빨라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도 같이 하죠. 저희는 시장 분석을 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두 번째는 서울 전역에 있는 중개업소와 대기 매수자가 항상 곁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분위기랑 멤버십 회원 상황을 동시에 트래킹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장 분위기만 트래킹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코칭 B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돈보라님 저는 언제 갈아타기 해야 돼요?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갈아타기 하라.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멤버십을 그냥 가입하세요. 근데 비싸요. 그냥 저희끼리 하지 뭐. 근데 안 찾아오잖아. 분명히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못 찾아와. 또 그 40만 원이나 130만 원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시장 분위기 따로 보고 자기 상황이 지금 갈아타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희는 저희 시스템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저는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3,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제가 계속 입력을 하면서 저희한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신호가 오는 거야. 그럼 제가 갈아타기를 해드리는 거지. 알림을 해드리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A분이 있죠. A분 하는 것처럼 그리고 B분 하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 임차인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알려줬지만 이분 어때? 임차인 반환금을 요청한다고 저한테 알려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서 이 사람의 대시보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대시보드를 보고 갈아타기면 할 수 있는데요? 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시에 Q&A를 통해서 양방향 소통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혹시나 놓칠 수도 있잖아. 그런데 Q&A를 통해서 저희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하고 먼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미 소통 창구가 있으니까. 이걸 갈아타기 할 때까지 1회 갈아타기 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Q&A를 할 수 있어. 다른 상품처럼 그냥 문자 메시지나 메일로 해가지고 메일링으로 해서 답장 늦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확인 Q&A, 미알림 Q&A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Q&A가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날아와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린단 말이지. 그럼 초심자의 공포,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실패 사례, 왜 어려워하는지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초심자의 공포, 가족 간의 필연적 갈등, 요 5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인터뷰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로드맵을. 자, 그래서 이 상품은 몇 년이든 갈아타기에 성공하는 날까지 1회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와드려요. 이게 사기인 거예요. 근데 너 미쳤어? 너 장사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아니야. 이걸 통해서 저는 제 커리어를 높이고 싶어. 내 회원들 다 강남 보냈어요. 제가 계속 시장에 있었고 저는 자기 관리를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람들이랑 같이 자산과 반열에 모두 다 올렸어요. 가 내 커리어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잘하는 게 그거니까. 전 솔직히 강의를 오히려 못하고 이런 것들은 자신 있어. 현장 나가서 부동산 소장님들이랑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우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사람들 도와주냐 하고 해도 저는 조용히 하고 집이나 보여주세요 하거든요. 그냥 제가 우리 의뢰인들한테 돈 받았고 부동산 수수료 안 받으니까 소장님은 수수료나 받아가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까지도 얘기했고 계속 진흙탕 싸움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흙탕으로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서 왜 여러분들이 싸웁니까? 법정까지도 안 가도 되고 결과로 증명할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도와드려요. 여러분 나 보여드릴게요. 자산관리 시스템, 맞춤형 리포트, 갈아타기 알림, 이게 킥이겠죠? 그 다음에 카드 뉴스나 브이로그, 무제한 Q&A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산관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쭉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보유부동산 등록하고 재무상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저희 의뢰인의 저 돈보라님이네요. 돈보라님의 6월 자산관리 시트인데요. 이렇게 매월 자산을 입력하시면 이건 지금 6월까지 입력했는데 이분은 목표단지가 어디예요? 목표단지가 압구정동 현대 2차 1, 2차 64평이죠. 그래서 월 현금 흐름을 1억 달성하고 이런 목표를 적어놔요. 근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거 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 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기 알림은 제가 보는 거야. 이 사람 지금 부채가 얼마지? 부채 관리 어떻게 돼 있지? 자산 구성 어떻게 돼 있지? 부동산 만기가 언제지? 하면은 쭉 제가 내려가지고 이 사람 지금 만기가 이때니까 다 됐구나. 좋아. 이 사람 지금 갈아타기 할 때 된 것 같다. 그리고 전세를 끼웠으면 전세도 계약갱신 썼는지, 전월세 만기일이 다가왔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인데 이분은 지금 퍼스티지를 가지고 있지만 요 위에는 지금 압구정 현대랑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제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갈아타기 알림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근데 이제 압구정 전에 요 중간에 제가 기준 단지를 원래 딱 잡아드려요. 여기를 지금 갈 수 있는데 가는 게 어때요? 하고 알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같이 보면서. 요렇게 재무 흐름을 다 쭉쭉 추적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 두 번째,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연사회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2분기 리포트였어요. 그럼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요 두려워한다는 초심자의 공포, 가족 간의 필연적 갈등, 고난 타이밍, 대출 분할, 감정적 집착까지 모두 해결해 드린다고 했죠. 그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리포트로 안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개인 재무제표 이래요. 여러분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좀 위험해요. 안전해요. 이렇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사실 부동산 저 지금 관심단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어때요? 지금 자산이 너무 부동산 쪽으로만 많이 기울어 있는데요. 이건 좀 심각한데? 하고, 여러분의 평균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갈아타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고 시뮬레이션을 1년에 요 시뮬레이션 2번 드려요. 2번 드리고, 이렇게 가용 자금도 계산해 드리고,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드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시황도 계속 적어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기본 시나리오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 전세가 끼어 있으니까 전세 만기가 언제인지 제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하는 걸 제가 놓칠 수가 없다고. 이런 것들 자산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리포트. 아까 시장 동향을 보셨죠? 시장 동향은 요거 말고도 이렇게 카드 뉴스로도 해드려요. 카드 뉴스로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 요거 실제로 보시면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카드 뉴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선정합니다. 제가 직접 매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뉴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코멘트가 들어가고, 제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요거는 유튜브에는 아마 한 번도 뜬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현재 시장은 이러네요. 여기는 오늘 이랬네요. 하고 다 말씀을 드려요. 브이로그로. 엄청나죠? 대단히 많은 걸 주지 않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갈아타기 알림이겠죠? 매월 내 자산을 파악한 돈보라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직접 연락을 드린다는 거. 요게 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알림 말고도 저 사소하게 개인 자산에 대해서만 제가 말해요. 뭐 부모님 자산이나 아니면 지인 자산은 당연히 제가 관리해주면 안 되겠죠. 그분은 돈을 안 냈으니까. 자, 그래서 1:1 무제한 Q&A를 드립니다. 그래서 돈보라랑 1:1 무제한 질의응답으로 제가 생각보다 일주일 안에는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신경 쓰지 말라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때요? 이런 상품이 왜 있는 거지 싶지 않아요? 조금? 이런 상품을
왜 있나 하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사명감이다. 사명감으로 말씀드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갈아타기 할 때까지 요거를 전체를 다 쓰는 게 낫다. 근데 나 너 못 믿겠어. 나 너 못 믿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냥 맛보기만 보세요. 리포트 어떻게 날아오는지 보세요. 그 대신 Q&A는 없어요. 그래도 근데 갈아타기를 내가 지금 한 1년 있다가 할 것 같은데 2년 안에 할 것 같은데 하면은 차라리 멤버십 1년짜리를 2번 결제하시던지. 근데 난 돈 너무 많이 든다. 나 지금 근로소득자 맞벌인데 내가 이만큼 110만 원 없어. 카드 결제도 안 돼. 이러면은 월 10만 8천 원짜리로 결제될 수 있도록 12개월로 저희가 아예 세팅을 해드려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3년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12만 5천 원으로 매월 3년 동안 결제되도록 저희가 토스페이먼트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 상품에 대한 결제 구조를 그냥 협조받았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요거 결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이자 붙지 않게 해주세요. 이자는 다 제가 낼게요. 하고 12만 5천 원으로 3년 동안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갈아타기가 10년이 걸려도 내가 할 때까지 사실 그렇잖아. 쟤는 진짜 장사 못한다. 10년 할 때까지 그러면은 가만히 맨날 이렇게 돈보라를 체리피커 하듯이만 하도록 놔둔단 말이야? 그럼 제가 놔두겠어요? 갈아타기 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괴롭힐 거 아니야? 지금 A님이 갈아타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는 게 어때요? 이렇게 계속 내가 일부러 가서 괴롭힌다. 그냥 괴롭히게 생겼잖아요. 집요하잖아. 자, 이렇게 해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